해볼게. 아, 알아들 수 있어? 오케이. 자, 오늘 멘델에 대해서 배울 건데, 멘델은 실존 인물이죠? 멘델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직업이 뭐였을까요? 생명과학자였을까요? 생물학자였을까요? 맞아요. 신부. 성당 신부였지. 수도승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멘델이 되게 한가했나 봐. 수도승의 일을 하면서 되게 한가했나 봐. 이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다가 멘델도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겠지? 그냥 컴퓨지. 유전이야. 멘델 부모님도 생각이 많으셨나 봐. 멘델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다가 갑자기 완두에 꽂힌 거야. 완두는 식물이잖아? 이제 완두의 키나 완두의 모양, 완두 그 콩의 모양, 콩의 색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완두를 갑자기 교배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겉보기에 모양이 둥근 완두가 있고 주름진 완두가 있어. 이 둘을 교배시켜봤어. 근데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것을 예상하면서 이 실험을 했을까? 항상 과학자들은 예상을 하잖아? 우리 뭐 있었어? 그 가설 설정할 때 가설 있잖아? 그 가설을 뭘로 설정했을까? 나 같았으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를 교배했을 때 둥근 것도 아닌 반반씩 둥근 것도 아닌 주름진 것도 아닌 반반씩 이렇게 돼 아주 돌연변이가 나왔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이렇게 딱 실험을 해보니까 둥근 것, 주름진 것 사이에서 둥근 자손이 태어난 거야. 우연이겠지 하고 몇천 개를 교배를 시켜봤어. 그랬더니만 그 몇천 개 중에서 전부 다 둥근 완두가 나온 거야. 몇천 개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먹었지. 왜 하필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 두 개를 부모가 두 명인데 서로 다른 형질인데 왜 하필 둥근 완두가 나타났을까? 그래서 멘델은 여기서 형질 간에 우성인 형질이 있고 열성인 형질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 이게 우열의 원리죠. 둥근 완두에서 생길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알이기 때문에 라지알을 가진 생식세포만 나타나요. 반감되는 거지 원래 세포와 그러니까 모세포와 이 생식세포로 생성된 세포 안에 있는 대립유전자는 정확히 절반이죠. 얘네가 쪼개서 들어가니까 라지알을 가진 생식세포만 만들어낼 수 있어. 종류가 한 가지야. 근데 스몰알인 부모는 스몰알을 가진 한 종류의 생식세포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은 무조건 이형접합이지. 엄마는 라지알밖에 못 주고 아빠는 스몰알밖에 못 주기 때문에 어떤 생식세포가 만나더라도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은 무조건 이형접합, 라지알, 스몰알을 가지겠지. 근데 이형접합인 자손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의 우린 뭐라고 배웠어? 지난 시간에? 이형접합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을 뭐라 그랬어? 이게 뭐의 정의야? 그렇지, 우성이지. 그러니까 이형접합인 자손에게서 나타나는 표현형, 즉 둥근 완두가 주름진 완두보다 우성이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지. 이 멘델은. 그래서 형질 사이에 우열이 있구나. 우성인 형질이 있고 열성인 형질이 있구나. 이형접합일 때, 그러니까 두 개의 대립유전자를 모두 가질 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이 있고 숨겨지는 형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둥근 완두가 우성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 알게 된 거지. 처음부터 둥근 완두가 우성이구나라고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라 실험을 해보니 둥근 완두가 주름진 완두보다 표현형으로 나타나네. 이형접합인 개체에서. 그러니까 둥근 완두가 주름진 완두보다 우성인 형질이네 라는 관찰을 결과 실험을 알게 된 거지. 그 결론을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우성인 거한테 대문자, 소문자 중에 뭘 부여해 준다? 대문자를 부여해 준다. 그래서 둥근에서 대문자 R을 둥근 완두의 대립유전자로 표현하는 거고 주름진 완두를 소문자 R로 표현하는 거야. 각각의 대립유전자를 이렇게 부여해 준 거지.
대문자가 우성, 소문자가 열성이니까. 둥근 완두가 주름진 완두보다 우성이다. 그래서 대문자 아를 부여한다.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때는 우열의 법칙이라고 배웠거든? 근데 중간에 우열의 원리로 바뀐 거야. 왜 그랬을까? 법칙이 아니라 왜 원리로 바뀌었을까? 예외되는 현상이 있었던 거지.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예외적인 현상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분꽃. 분꽃이라는 꽃이 있는데 이 꽃의 색깔이 빨간색과 흰색이 있어. 이 둘을 교배시켜봤어. 그러면 우열의 법칙이라면, 우열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둘 중에 자손은 어떤 색깔을 나타내야 돼? 빨간색 아니면 흰색. 둘 중에 하나를 나타내야지 우열의 법칙이지. 둘 중에 우성인 형질 하나만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나타났어? 결과를 보니까 분홍 색깔 꽃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빨간색과 흰색이 섞여서 둘 다 표현이 돼서 분홍색이 나타난 거야. 중간 형질이다. 빨간색과 이 흰색의 중간 형질이 나타난다 해서 중간 유전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우열의 법칙에 예외되는 현상이죠. 이런 예외되는 현상들이 또 있지? 방금 말했던 A, B형. A, 우리 이거 배웠잖아. 적혈구 표면에 당이 있어요. 이 당이 A, B를 둘 다 가지는 이런 유전자형인 사람은 A형의 A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당이 나타나고 B 유전자에 의해서도 당이 나타나. 두 개의 당이 모두 표현되는 거야. 우열의 법칙이 성립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 우성인 형질만 겉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얘는 둘 다 표현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예외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우열의 법칙이 아니라 우열의 원리구나. 이런 원리들이 좀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지. 그래서 형질 사이에 우성인 형질이 있고 열성인 형질이 있다. 우성인 형질에게 대문자를 부여하고 열성인 형질에게 소문자를 부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등교할 때 8강 이전 문제 풀이를 할 건데 첫 시간에 풀이할지 두 번째 시간에 풀이할지는 모르겠어. 첫 시간에 이거 맨델의 법칙을 조금 더 정리하고 풀이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다음 주 중에 풀이를 할 거니까 8강 이전 문제를 풀어 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학습지를 보면서 나머지를 한번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학습지를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열의 원리 여기 나와 있죠? 우열의 원리 넘어갈게. 분리의 법칙. 자, 이 법칙 이름은 알 필요가 없어요. 법칙이 뭔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우리가 다 배웠던 거니까 이 법칙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기보다 이 원리를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원리를 알아야지만 가계도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우리 이제 가계도를 배우기 직전이잖아. 그래서 가계도를 배우기 전에 어떤 원리들이 있는지를 알고 넘어가야 가계도에 접근하기가 쉽겠지. 그래서 배우는 거야. 너무 쉬워. 이 분리의 법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상동 염색체가 서로 감수 분열할 때 헤어지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거를 보면 생식세포에 각각의 대립유전자가 들어갈 때 부모로부터 받은 대립유전자 한 쌍이 각각의 세포에 나눠서 들어가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지? 그래서 이 상동 염색체끼리 헤어지기 때문에 A끼리 헤어지고 B끼리 헤어지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에는 뭐만 들어가? A 둘 중에 하나, B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야. 1번 염색체도 하나, 2번 염색체도 하나 이렇게 하나씩만 들어가는 거지. 사람의 경우에 생식세포에 그럼 몇 개의 염색체가 있는 거야? 1번부터 23번 성염색체까지 23개가 각각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지. 생식세포에. 그래서 생식세포에는 A 둘 중에 하나, B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오는 거야. 그래서 분리가 된다는 거지. 이게 분리의 법칙이야. 분리의 법칙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가 있어. 부모 둘 다 이형접합자야. 이형접합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이 어떻게 되냐? 라지알, 라지알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유전자형 가진 자손 나올 수 있고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도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분명히 부모는 이형접합인데 이형접합 부모 사이에서 동형접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은 분리되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분리되면서 각각의 대립 유전자가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요렇게 조합, 요렇게 조합, 이렇게 조합, 이렇게 조합인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분리되지 않고서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따로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조합을 가진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분리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거지? 그래서 가계도를 나중에 풀 때 이것들이 다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조합을 따져서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퍼넷 사각형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이런 자손, 이런 부모가 있어. 부모도 이형접합. 부모, 엄마도 이형접합, 아빠도 이형접합인 이 두 부모 사이에서 어떠한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들이 태어나는지를 이 사각형 안에 그려놓은 거야. 이 두 개를 그리기가 싫으니까 하나로 퉁친 거지. 이렇게. 그러면 각각의 부모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R을 가진 생식세포 또는 스몰 R을 가진 생식세포 하나씩 나오겠죠. 왜냐면 얘들이 서로 상동이니까 찢어질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 서로 찢어지겠지? 그래서 라지 R을 가진 생식세포 또는 스몰 R을 가진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 두 종류가. 그러면 각각의 생식세포를 조합하면 총 4가지의 유전자형을 가진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엄마, 아빠 둘 다 라지 R을 받았어. 그럼 라지 R 동형접합인 자손이 태어나겠지. 엄마, 얘 엄마고 얘 아빠야. 엄마로부터는 스몰 R, 아빠로부터는 라지 R을 받으면 유전자형을 어떻게 써야 돼? 대문자를 먼저, 소문자를 뒤에 이렇게 쓰는 거지. 이번에는 아빠로부터 스몰 R, 엄마로부터 라지 R 받았어. 어떻게 써?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쓰는 거지. 얘와 얘는 결과는 같지만 과정이 다른 거지? 결과는 이형접합이라는 거 같지만 엄마로부터 라지 R을 받았는지 아빠로부터 라지 R을 받았는지가 달라. 과정이 다른 거지? 그래서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거야. 마지막, 엄마 아빠 둘 다로부터 스몰 R을 받은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 이게 분리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조합을 가진 자손들이 태어날 수 있는 거야. 서로 찢어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유전자형은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종류가 3가지지? 그럼 표현형을 볼까? 라지 R은 어떤 표현형이 나타날까?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둥근 완두가 라지 R, 주름진 완두가 스몰 R이지? 라지 R이 스몰 R보다 둥근 게 주름진 거보다 우성이지, 우성. 그럼 라지 R을 가져. 고민할 필요 없이 둥근 완두겠지. 라지 R, 스몰 R을 가져. 그럼 고민을 해야겠지? 누가 우성이야? 둥근 모양이 주름진 완두보다 우성이니까 그 2개를 가질 때는 둥근 모양으로 표현형이 나타나겠지. 얘도 둥근 모양. 스몰 R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주름진 그 대립유전자만 2개 가지니까 주름진 완두가 되겠지. 그럼 4개 중에 3개만 둥근 완두, 하나는 주름진 완두가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 라지 R을 가진 것도 둥근. 라지 R, 스몰 R도 가진 것도 둘 다 둥근 완두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쓰냐면은 라지 R 언더바 이렇게 써요. 언더바는 뭐냐면 이 옆에 라지 R이 와도 되고 스몰 R이 와도 된다. 이것이 둥근 완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언더바라는 거는 옆에 이 자리에 라지 R이 와도 되고 스몰 R이 와도 된다. 라지 R이 오든 스몰 R이 오든 앞에 이미 라지 R이 있기 때문에 얘는 둥근 완두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언더바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분리의 법칙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독립의 법칙은 뭐냐? 이것도 이 법칙 자체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어떤 원리인지만 알면 돼. 독립은 무엇의 반대말일까요? 생각해봐. 독립은 무엇의 반대말일까요?
독립의 반대말. 맞아요. 맞아요. 연관이에요. 독립의 반대말은 연관이다. 써놔. 독립이 뭔지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거든? 독립이 뭐였더라? 연관이 뭐였더라? 가끔 현타가 와. 그러니까 써놔, 여기다가. 연관과 독립은 서로 반대말이야. 연관은 뭐였어? 연관되어 있다.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개의 대립 유전자가 있는 거. 이게 연관이었지? 이 둘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독립은 뭐겠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지. 하나의 염색체에 하나의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 쌍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염색체에 또 다른 대립 유전자 쌍이 있다.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하나씩만 대립 유전자 쌍이 있는 거야. 이게 독립이야. 그럼 이렇게 독립되어 있을 때 독립의 법칙이 성립해. 독립의 법칙은 전제가 있지? 두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할 때 이 독립의 법칙이 성립한다. 연관되어 있을 때는 이 법칙을 쓸 수가 없어. 독립되어 있을 때만 이 법칙을 쓸 수가 있어. 연관은 뒤에서 나중에 등교에서 알 거고 오늘은 독립의 법칙을 먼저 볼게. 자, 여기 마찬가지. 자가수분이라는 건 뭐냐면 유전자형이 같은 부모가 서로 교배시킨 거야. 유전자형이 서로 같은 두 부모를 교배시킨 거를 자가수분이라고 해. 식물은 수분이라고 하잖아. 수분이라고 하잖아. 이렇게 교배시키는 거를. 자가수분. 유전자형이 이것으로 같은 거야. 둘 다 쓰기 싫으니까 하나만 쓴 거지. 엄마도 이런 유전자형. 아빠도 이런 유전자형이야. 근데 왜 유전자형이 아까는 2개였는데 지금은 알파벳이 4개냐? 우리가 부모에서 자손으로 유전될 때 하나의 형질만 유전되지 않지. 우리만 봐도 머리카락의 재질, 뭐 눈꺼풀의 모양, 피부색, 그다음에 귓불 모양, 뭐 이런 것들 다 부모로부터 한꺼번에 유전되지. 여러 개의 형질이 사실은 한꺼번에 유전된단 말이야. 그래서 2개 이상의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알려면 이렇게 다양한 형질의 그 대립 유전자 쌍이 필요해. R은 완두의 모양, Y는 완두의 색깔이야. 그래서 완두의 모양은 둥근 모양이 있고 주름진 모양이 있어. 완두 색깔은 황색이 있고 녹색이 있어. 황색을 라지 Y, 녹색을 스몰 y라고 해.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뭐가 우성이다? 황색, 녹색 중에 뭐가 우성이다? 황색이다. 이것도 실험을 통해 안 거지? 황색과 녹색을 교배시켜 봤더니만 전부 다 자손이 황색이 나온 거야. 아, 황색이 녹색보다 우성이구나. 그래서 옐로우의 Y를 따서 황색에게는 대문자 Y, 녹색에게는 소문자 Y를 부여한 거지. 그래서 둥근 거는 라지 R, 주름진 거는 스몰 R. 이렇게 알파벳을 정한 거야.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를 여기다 쭉 쓴 거지. 자, 생식세포에는 뭐가 들어간다? 2개의 R 중에 하나, 2개의 Y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상동 염색체가 서로 헤어지니까. 요거는 1번 염색체. R은 1번 염색체, Y는 2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생식세포에 1번 염색체 하나, 2번 염색체 하나씩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2개의 R 중에 하나, 2개의 Y 중에 하나씩 생식세포에 들어가는 거지. 그럼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를 전부 다 써볼게. 들어갈 수 있지? 둘 중에 라지 R이 들어간 거고 둘 중에 라지 Y가 들어가는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라지 R, 스몰 Y가 들어갈 수 있어요. 2개의 R 중에 하나, 2개의 Y 중에 하나야. 모든 조합을 다 쓰는 거야. 어떤 조합이 있을 수 있냐 또 이번에는 스몰 R과 라지 Y가 같이 들어가는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멘붕이 올 수 있어. 왜냐? 분명히 대문자를 먼저 쓴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소문자를 먼저 썼냐고. 이것은 대립 유전자 관계일 때는 대문자, 소문자를 쓰는 건데
R과 Y는 서로 대립유전자 관계가 아니지?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지. 이럴 때는 R을 지금 먼저 쓰기로 약속했잖아, 앞에. 그래서 R을 먼저 쓰는 거야. 이렇게. A, B, C면 어떻게 될까? A를 먼저, B를 나중에 이렇게 쓰겠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지금 R을 먼저 쓰기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R을 먼저 쓰되 소문자 R, 그다음에 대문자 Y를 받은 거야. 생식세포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r, 스몰 y 이런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생식세포. 엄마 아빠 마찬가지지? 엄마 아빠 똑같이 이런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어. 그럼 이 생식세포가 이제 서로 만나서 두 생식세포가 만나서 자손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16개의 자손이 만들어졌어. 4, 4, 16이잖아. 그래서 16개의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16개 자손 중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둥글면서 황색인 두 개의 형질을 동시에 고려한 거지? 둥글면서 황색인 게 16개 중에 몇 개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9개가 됐네? 어떻게 알아? 둥근 거. 둥근 거란 얘기는 무조건 라지 R이 있어야 되고 옆에 뭐가 오든 상관없지? 라지 R이 오든 스몰 R이 오든 얘는 둥근 완두지. 그래서 따져봤더니 뭐 이런 애들 다 둥근 애들이지? 내가 지금 밑줄 그은 애들. 황색은 어떻게 돼야 돼? 황색이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Y 옆에 어떤 Y가 오든 상관없다. 라지 Y가 오든 스몰 Y가 오든 상관없다. 얘네들 내가 지금 밑줄 치는 애들이 다 황색인 애들이지. 세어봤더니만 9개네. 16개 중에 9개. 같은 방식으로 둥글면서 녹색인 거 어떻게 해야 돼? 둥글면서 녹색이려면 라지 R 옆에 어떤 거 와도 돼. 아무거나 와도 되고 녹색은 열성이잖아. 그래서 열성만 있어야지 열성이 되는 거지. 우성 유전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황색으로 표현되는 거야. 열성 유전자, 즉 녹색 유전자만 2개 가지고 있는 얘만 둥글면서 녹색이 된 거야. 얘 동그라미 치는 얘. 얘는 둥글면서 녹색인 거. 딱 3개밖에 없네. 이번엔 주름지고 황색인 거. 주름진 거는 열성 형질이기 때문에 열성 유전자만 가져야 돼. 스몰 R, 스몰 R. 황색인 거는 우성이기 때문에 라지 Y 가지고 옆에 어떤 게 와도 상관없어. 요런 게 이제 주름지고 황색인 거지. 내가 세모로 친 거. 주름지고 황색. 주름지고 황색. 스몰 R, 스몰 R이면서 라지 Y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 세모 친 게 이제 주름지고 황색인 거지. 그럼 주름지고 녹색인 유전자형은 뭐밖에 안 돼? 스몰 R, 스몰 R. 얘 둘 다 열성 형질이잖아.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만 주름지고 녹색인 거. 얘 별표 친 거. 얘 하나만 주름지고 녹색인 거. 이 짓을 왜 하냐?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부모 사이에서 둥글고 황색인 자손은 16개 중에 몇 개일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거 일일이 다 해봐야 돼? 아니잖아. 일일이 다 해볼 수 없잖아. 언제 이거 다 일일이 해보면은 나와. 9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일일이 해보기가 싫잖아. 그리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이때 독립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 둥글면서 황색인 거는 둥근 애가 몇 개인지 곱하기 황색인 게 몇 개인지 하면 9가 나와.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의 유전자가 있을 때, 따로따로 있을 때 각각을 곱해주면 돼.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그다음에 색깔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지. 이런 부모가 2개 있는 거잖아. 옆에다 그려볼게. 이런 부모가 있어. 라지 Y, 스몰 Y. 이런 부모가 있어. 이 부모 중에 이 부모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것만 일단 봐. 요거.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네모 박스 친 거. 모양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만 봤을 때 이 부모 사이에서 둥근 게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요것만 봐. R만 봐. 그러면은 요렇게 되면 어떤 애야? 라지 R, 라지 R. 요런 자손이 나오는 거야. 요런 생식세포가 만나면 라지 R, 스몰 R인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지. 요렇게 생식세포가 만나도
라지 R, 스몰 R이 나오고 이런 생식세포가 만나면 스몰 R, 스몰 R이 되는 거지. 이 중에서 둥근애 몇 개야? 4개 중에 둥근애 몇 개? 둥근애지. 라지 R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열의 원리에 의해서 둥근애, 얘 둥근애 3개. 얘만 주름지네. 둥근애 몇 개? 3개잖아. 3. 둥글고 황색인 걸 지금 구하는 거야. 둥근애 3. 황색인 걸 이제 계산을 해볼게. 여기 밑에만 봐.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Y. 여기서 이제 황색이 몇 개 나오는지가 궁금한 거지. 라지 Y가 만나면 라지 Y 이렇게 되지. 요런 생식세포가 만나면 라지 Y, 스몰 Y. 요런 생식세포가 만나면 라지 Y, 스몰 Y. 요런 생식세포가 만나면 스몰 Y인 자손이 태어나. 이 중에서 황색인 애는 몇 개야? 4개 중에. 황색은 우성이야. 황색인 애 몇 개? 3개지? 이 3개만 황색. 얘는 녹색이지. 몇 개? 4개 중에 3개만 황색이지. 이렇게 곱하면 9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라는 거는 각각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따로따로 있을 때 모양 곱하기 색깔 하면 둥글면서 황색인 애가 나온다는 거야. 둥근 애가 몇 개인지 곱하기 황색인 애가 몇 개인지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기를 하면 둥글면서 황색인 애가 몇 개인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계산만으로. 일일이 이렇게 유전자형을 그려보지 않아도 일일이 세워보지 않아도 계산으로 따로따로 구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독립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여기 나와 있네. 생식세포 이거 쓰면 되겠지? 생식세포 여기 지울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라지 R, 라지 Y, 그 다음에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 이 4개가 생식세포로 4종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2개의 부모를 교배시켰을 때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몇 대 몇의 비율로 나타난다? 여기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황색과 녹색도 역시 마찬가지로 3대 1의 비율로 나타난다. 그러면 둥글면서 황색인 거를 구하라고 할 때 우린 어떻게 알면 돼? 둥근 게 3개였고 황색인 게 3개였으니까 3, 3 곱해서 9개가 나타난다. 16개 중에 9개가 둥글면서 황색인 애가 나타난다. 둥근 애가 3개였고 녹색인 애가 1개였지? 그러면은 둥글면서 녹색인 애는 3개의 비율로 나타나게 된다. 주름진 애가 1개였지? 황색인 애가 3개였잖아. 곱하기 하면 3. 주름진 애 1개, 녹색인 애 1개. 곱하기 하면 1. 그래서 16개 중에 9개, 3개, 3개, 1개의 비율로 나타나는데 이 비율은 절대 몰라도 돼요. 이 비율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알라는 거야. 둥글면서 황색인 애를 일일이 이렇게 유전자형 다 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는 게 아니라 각각을 구해서 곱하기를 하면 둥글면서 황색인 애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비율을 알 필요는 없어요. 이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 원리를 알면 돼. 역시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했고 역시 또 빨리 끝났어. 다른 건 여기까지 했는데 10분이 나왔어 심지어. 아 감사하지 마세요. 감사하지 마. 이제 2반은 감사하지 마세요. 아직 나가면 안 돼요. 2반은 또 여기서 더 할 수 있으니까 맛보기로 내가 보여줄게. 너네만 특별히 보여줄게. 특별히 뭔 학급회의 왜 내 시간에 학급회의를 하냐고. 너네만 특별히 내가 지금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야. 진짜. 너희한테 친절해지고 싶단 말이야. 자, 연관 여기까지만 할게. 네, 여기까지만 할게. 연관은 뭐냐?
이 독립의 법칙이 설명되지가 않아. 독립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현상이 있어. 그게 연관일 때. 아까 독립의 반대말이라 그랬지? 요렇게 될 때는 둥글면서 주름진 완두를 구할 때 각각을 구해서 곱할 수가 없어. 왜냐? 얘네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잖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해봐야 돼. 이렇게. 일일이 해서 4개밖에 안 되잖아. 그래봤자?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구해서 둥글면서 주름진 게 몇 개인지, 둥글면서 황색인 게 몇 개인지, 둥글면서 주름진 거, 둥글면서 황색인 거, 둥글면서 녹색인 게 몇 개인지 일일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 왜냐? 근데 4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연관은 다음 시간에 우리 등교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줄 알았지? 너희한테 맛보기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또 건데 오늘 하는 거 어땠어, 얘들아? 어려웠어? 오늘 한 거 어려웠어?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렇게 하니까. 아니, 연구는 빨리 끝난 게 행복한 거네. 절대. 아니, 근데 좀 어렵지? 다른 반에서 했는데 좀 느낌적으로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역시 다 이해한다니. 근데 분명히 이해가 좀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야. 너희는 이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일부 학생들이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등교했을 때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와닿게, 이제 실생활에 와닿게 우리가 써먹을 수 있게, 유전 가계도에서 써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진심신. 그래봤자 6분 빨리 끝내줬는데 우리 나머지 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또 해봅시다. 여러분 나가셔도 됩니다. 잘 가. 잠시 뒤 수업이 종료됩니다. 학급에서는 학생